그 다음에 나홀로 등기할 때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미리 등기 필증을 받아보고, 주제는 나홀로 등기 전성시대. 네이버를 검색하면은 나홀로 등기하는 방법이 많이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나홀로 등기만 하면 이렇게 혼자 잘 할 수 있는, 등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쉽다. 우선은 블로그에서 설명해 줍니다. 왜 이렇게 블로그에서 나홀로 등기라든가 아니면 다른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블로깅을 하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예전에 네이버에서는 어떤 정보를 검색하면은 광고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네이버에서는 이 광고들을 어떻게 없앨까 하다가 C랭크 그리고 다이아로직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기술을 적용해서 단순한 광고는 걸러내고, 그러니까 노출을 안 시켜주는 거죠. 검색을 해도. 그 대신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실제 자기가 겪었던 사실, 지식, 그런 걸 블로그에 올리면은 외부에 잘 노출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광고라든지 그런 면에서 유리하겠죠. 노출이 되니까. 블로그에서 나홀로 등기 같은 걸 잘 설명을 합니다. 등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제3자를 개입시키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등기를 하는 경우, 이런 문제점은 모르고, 이렇게 블로깅 하는 사람이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냥 등기가 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그에 관한 내용만 블로깅을 하니까 나홀로 등기를 했을 때 문제점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A가 증여를 합니다. 증여를 해요. 그리고 이전 등기를 했겠죠. 이전 등기는 자격자 대리인인 법무사가 이전 등기를 했어요. 법무사가 이전 등기를 했는데 나중에 A가 B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소송을 제기했죠. 그 이유는 자기가 부동산을 증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B는 법무사에게 이전 등기를 맡겼기 때문에 실제로 제 동기 법무사인데, 실제로 법무사가 가고 법무사가 의사를 확인하고 목적물도 확인하고 이전 등기를 다 격려했어요. 모든 절차를 다 준수했죠. 그래서 B가 1심 소송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소송을 당했을 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법무사에게 의뢰를 했고, 법무사가 등기 의사를 확인했고 등기를 했으니까 안전하겠지 하고 소송을 했는데,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대응을 했지만. 그런데 1심에서 패소를 당했어요. 1심의 증거라고는 그냥 증여인이죠. 증여를 한 사람의 구두, 진술밖에 없었어요. 증인도 없고. 그리고 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면은 A가 할아버지고 B가 손자예요. 손자에게 증여를 했는데 A의 자녀들이 뭐라 그런 거죠. 그런 걸 손자한테 주면 어떡하냐, 자식한테 안 주고. 그래가지고 성화에 못 이겨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A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A가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B는. 그래서 2심에서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했죠. 그 다음에 법무사를 증인으로 증인신문을 하고, 그래서 법원에서는 2심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잘 지켰고, 그 목적물에 대한 증여 의사도 있었고, 이에 따라서 확인서면도 작성하고 이전을 했으므로 2심에서는 B가 승소를 했죠. 그런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등기만 되면 무조건 다 끝난 줄 알잖아요. 나홀로 등기를 하던 어떻게 등기를 하던 등기만 되면은 이제 그 소유권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그런데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A가 B에게 증여를 했어요. A가 B에게 증여를 하고 B가 C에게 C에게 매도를 했어요. 이때 목적물 가액이 5억. 3년 후에는 보통 한 12억에서 한 15억 정도 돼요. 이게 현재 시세. 현재 시세는 12억에서 15억 정도 됩니다. 아까 그 사례 대입해 보면은 증여인과 수증인이 말만 맞추면은 A가 C에게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이 부동산을 반환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보통 법무사 자격자 대리인이 아니라 B가 등기를 했다면은 오히려 말을 맞추기가 훨씬 더 쉽겠죠. 그러면 C, 선의 제3자. 이 사람은 뭐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요. 잘해야지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겠죠. 이거는 10년간 등기돼야 되죠. 등기부 등본에. 그런데 등기받은 지 2년에서 3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와요. 그러면 이제 매매 대신 증여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언제든지 가격이 오르면 이렇게 말소 등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등기를 하실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등기 필증에 대리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대리인. 대리인이 법무사 누구누구누구 될 수도 있고 변호사 누구누구. 근데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본인이 등기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대리인 개인 땡땡땡 개인 B A가 B에게 증여를 받았는데 그 증여 등기를 개인인 B가 했다. 그리고 B가 C에게 매도를 한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A에게 한번 물어봐야죠. 증여한 게 맞나? 증여한 게 맞나?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같이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약간 하자가 있고 자기 의사에 맞지 않다고 해도 그 가격이나 뭐 소송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별 실익이 없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었죠. 그래서 이런 소송이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으니까 등기필증상 대리인 이름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홀로 등기할 때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미리 등기필증을 받아보고 등기필증상의 대리인이 누구인지, 만약에 매도를 하는 사람이 대리인으로서 등기를 했다 그러면 한번 그 앞에 전 소유자에게 연락을 통해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자기 소유권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